자, 물건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억 4,100만원짜리가 1억 6,8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2억 이하, 특히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서울보다는 이제 경기도보다는 그래도 광역시보다는 지방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그래도 많이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 물건들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을 낙찰 받으면 단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양도세가 이제 70%예요. 1년 안에 팔게 되면. 그리고 2년 안에 팔게 되면 60%의 양도세가 있거든요. 이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거고, 그리고 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NPL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런 물건을 가지고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왠지 지방 하면 꺼려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은 그래도 넘어야 된다. 그런 현실적인 벽은 한 번 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공매 플러스 지방 플러스 가장 임차인이라는 이 세 가지가 묶였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2억 4,100만 원의 이제 감정 가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저가가 70%까지 유찰이 된 물건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압류 재산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의 이제 시세를 조사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이 위치와 무슨 이제 주월 동 명지 로드 힐이라는 아파트와 그 다음에 동 201동과 그 다음에 호 805호라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1억 7천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쭉 내려가 보니까 김땡땡이라는 분이 이제 계세요. 2008년 6월 2일에 이제 전입을 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매 압류 재산입니다. 다른 공매는 권리 분석이 다릅니다. 압류 재산만 뭐가 있냐? 말소 기준 권리가 있어서 이거는 뭐와 같다? 경매와 똑같아요. 쓰는 용어와 그냥 약간 절차만 다를 뿐이에요. 경매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매에서 압류 재산이라고 하면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되냐? 말씀드리면 이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찾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부 등본상 가장 먼저 있는 아들 돈, 빚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근저당이 보니까 가장 먼저 있더라고요. 이 설정 일자에서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2008년 6월 5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여기 보니까 전입이 2008년 6월 2일이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사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임차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대항력 유무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물건을 보겠습니다. 201동 8층 805호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아파트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805호라고 해서 그냥 뭐 복도식이든 그런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를 보면 이 물건이 방이 몇 개 있고, 그리고 어떻게 집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도 나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입이 이제 김땡땡 분이 이제 전입을 해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향을 항상 십자가로 해서 동, 서, 남, 북으로 향을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남향, 그리고 남, 왼쪽에서 보니까 서향 정도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물건을 한번 재산명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재산명세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매재산이 어떤 겁니다 라고 한 그 공매재산 물건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요. 두 번째는 현황이라고 해요. 이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던데요. 관리비가 어떻게 돼 있던데요. 제가 현장 가서 전입시대 연락할 때 보니까 누군가가 살고 있던데요 라는 거를 현황을 알려주는 코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어떤 그 임차인이 본인의 서류를 제출했을 때 보이는 것. 자, 임차인이 배분 요구한 본인의 서류, 자, 계약서가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임차 보증금 있으니까 보증금을 주세요라고 배분 요구를 한 실제 서류에 대한 부분 제출 현황을 정리한 놓은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매 절차 전체에서 돈을 주세요라고 배분 요구한 채권 신고 현황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류재산을 볼 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재산명세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이 어떻게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표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부동산에 제가 현장을 방문을 해보니까요, 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입세대 연락을 떼보니까 누군가가 있어요. 라는 부동산 현장 방문에 대한 현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임차인이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할 때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는 임차인,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명도라는 거, 사람을 내보낼 때 이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압류재산 명세서를 작성할 때도 그런 중요한 부분을 참고해서 임차인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 배분, 요구를 왔을 때 그 서류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 요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그리고 채권에 대한 신고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를 보시면 전입 날짜와 확정일자와 돈을 주세요라고 하는 배분 요구 날짜를 세 번째 서류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전체 공매 물건 빚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분 요구 신고 현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빚 플러스 세금을 정리해 놓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나눠서 보는 것, 이게 공매 압류재산을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현황이고요. 이 3, 4번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에서 꼭 확인을 하고 이 서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권리 분석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보고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항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에 보니까 이거는 전체 빚과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2008년 6월 5일에 근저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2008년 6월 5일보다 빠른 2008년 6월 3일에 있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필요하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김땡땡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현황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 현황에 보니까 소유주의 아들이 거주 중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주월 이동 주민센터가 보니까 전입세대 열람 발급 불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월 이동 주민센터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댁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이 공매지를 프린트한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을 하시면 전입세대 열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황조사, 실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소유주의 아들이 거주 중이다 라고 했어요. 2008년에 6월 2일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고 해도 여기는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고 조금 더 전입이 빠르다고 해도 이 물건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 임차인이 아니고 가장 임차인이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계약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내가 보증금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요 라고 표현을 하더라도요, 이 임차인 바로 뒤에 어떤 그 은행 빚이 있으면 가짜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담보대출을 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서류가 뭐냐, 그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한 다음에 혹시나 여기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빌려준 돈보다 먼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게 돼요. 만약에 확인을 안 하게 되면 이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고 실제 임차인을 하면 은행 빚보다 경매나 그리고 공매 절차에서 먼저 배분이나 배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은행은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서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먼저 전입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 물건이 몇 명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게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주광역시에 있는 물건이에요. 광주 주월동 702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또 광주시 남구 주월동 702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8층입니다. 8층 805호기 때문에 다른 1, 2층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높게 형성됐을 것 같죠.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매물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면적이 이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 하나밖에 없어요. 111제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가격이 지금 팔려고 나온 가격이 2층이에요. 2층. 2층이고 2억 5,500만 원 지금 하나 나와 있고요. 1층인데 전세가 1억 9천만 원에 지금 전세가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이거를 거래 방식을 전체 매매로 한번 바꿔보니까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에 지금 팔려고 나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팔려고 나온 애들 보니까 5층 11층이잖아요. 근데 공매 물건은 8층이에요. 그리고 13층 중에 8층이면 그래도 로얄층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지금 최소 2억 5,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물건이라는 것, 그리고 매매로 나온 물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자, 이 물건을 몇 명이 들어갔고, 그리고 1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이분은 이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 입찰 들어갔고요. 한 명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또 말씀드리죠. 단독 낙찰이라고 하는 거죠. 혼자 입찰 들어가서 혼자 낙찰을 받는 것. 경매로 따지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 공매에서는 아직도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렇게 약간 빠르게 보이는 가장 임차인 플러스 뭐예요? 공매 플러스 지방광역시가 되면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 단독으로 입찰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낙찰을 받습니다. 지금 이게 시세가 지금 팔려고 나온 애가 2억 6,50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를 싸게 입찰했고, 그리고 얼마를 싸게 낙찰 받았는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의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로 따지면요, 약 8천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리고 이런 물건을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공매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